네, 장마철 침수 피해로 제철 채소와 과일 가격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밥상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관련 내용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물가 얘기, 물가 오른다는 얘기,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니까 새롭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날씨 때문에 채소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폭우, 폭염 때문에 상추, 시금치 가격 많이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집중호우로 축구장 약 1,900개 면적의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삼겹살보다 비싸다는 상추가 금값입니다. 아이고. 상추가 지금 적상추 소매 가격이 100g 기준 2,100원을 넘었었는데요. 네. 일주일 만에 56%, 한 달 만에 136%가 뛰었습니다. 상추와 함께 대표적인 쌈채소죠. 깻잎 가격도 일주일 새 두 자릿수 넘게 올랐고요. 네. 이외에도 시금치, 풋고추, 오이, 애호박 가격도 모두 날씨대 때문에 공급량이 줄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장마가 길어지면 그렇죠. 지금 올라오고 있는 3호 태풍 개미의 영향권도 있거든요. 그렇죠. 길어지면 신선 채소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채소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과일도 또 난립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이죠, 수박. 재배 산지가 침수가 되면서 올여름 수박 대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에요? 제철 과일 가운데 가장 타격이 큰 게 뭐냐? 바로 수박입니다. 그렇죠. 수박 지난해 아마 괜찮은 거 한 통 사시면 4만 원, 5만 원까지 맞아요. 냈었거든요. 맞아요. 이런 수박 대란의 이제 예. 재현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수박 도매 가격이 지금 한 통에 여지간한 것은 2만 1,000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이제 일주일 새 3.5%나 올렸는데요. 문제는 대표적인 수박 산지가 충남의 논산과 부여 지역인데 네. 폭우로 인해서 하우스 재배 산지의 60에서 70%가 침수 피해를 받습니다. 아마 수박이 물에 오랫동안 잠겨 있게 되면 네. 이게 당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러면 팔고 난 다음에도 소비자 환불률이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문제는 장마 끝나고 나면 8월 초 바로 네. 휴가철이거든요. 그렇죠. 휴가철 수박 한 통은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은 더 비싼데 당도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네, 이렇게 채소, 과일 가격 올라가면 장마가 끝난 다음에 농산물 가격 올라서 이제 밥상 물가 또 끌어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계속 나와요. 아마 이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석 달 연속 2%대로 낮아졌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식품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인데 장마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은 올라서 네. 밥상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걱정했던 건 두 가지였거든요. 과일 가격, 채소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였는데 금사과 걱정은 조금 덜었습니다. 햇사과, 아오리 사과가 나오면서 사과 가격이 좀 낮아지고 있고요. 제철 과일 가운데에서도 복숭아, 포도 가격이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추, 오이 가격, 특히나 상추는 재배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네. 한 2, 3주 정도 지금 재파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기후가 날씨가 변수이긴 합니다만 8월 초순 정도가 되면 정부는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여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큰 먹거리,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의 경우에는 이 장마의 영향이 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대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서울의 주요 지역들의 집값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눴었는데 이달 들어서요 주요 은행의 가계 대출이 3조 6천억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의 주범은 바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올라가고 있느냐, 증가하고 있느냐,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제 가격이 오르니 이거 좀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여기 대출 규제, 9월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되니까 한도 축소되기 전에 네. 막차 타자라는 수요가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실질적으로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좀 낮아지는 것도 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 연내 지금 뭐 미국과 한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겹치고 있다 보니까 예. 하반기에도 대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달 말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이미 연간 대출 목표치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대책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올해 연간 목표치가 12조 5천억 원 증가분이었는데 이미 6월 말 기준 1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년 만에 연간 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초과 달성해 버렸는데요. 정부는 연초부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라는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비해서 2에서 3% 이상 증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이미 이런 추세라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5% 넘게 당초 목표치의 2배 이상 웃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하반기에 시중은행의 대출은 거의 못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네. 이렇게 은행권의 대출이 이제 막히게 되면 그렇죠.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금융권 대부업체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는데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 이제 주도하면서 은행들이 이래 들어서 주담대 금리 인상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접하는 금리는 내려가고 있다고 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NH농협은행이 오늘 24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올리면서 5대 시중은행이 모두 가상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은행권이 이처럼 가상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소비자한테 적용되는 대출금리 낮아지고 있다. 좀 이례적이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거 왜냐?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거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거금리는 보통 은행채와 연동돼서 자동으로 이제 매겨지게 되는데 최근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네. 은행채 금리가 이제 낮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은행권만 신났다는 거예요. 왜냐?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더 큰 폭으로 낮추면서 이른바 예대 마진차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권이 이 대출 총량 규제를 이유로 은행권만 이자 장사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출금리도 또 어떻게 또 나올지 좀 대책이 금융당국의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